AI 에이전트가 커진다. 데이터 센터 투자가 늘어난다. 반도체 수요가 넓어진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냥 반도체는 다 좋아 보여요. 그런데요, 주식은 원래 그렇게 친절하지 않죠? 같은 산업 안에서도 어떤 회사는 숫자로 확인되고 어떤 회사는 기대만 먼저 달리고 어떤 회사는 실적이 좋아도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반응이 약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AI 에이전트가 반도체 지형을 바꾸고 있다는 건 맞습니다. CPU 중심이던 관심이 CPU 메모리, 커스텀 칩 8파운드리까지 넓어지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지금 필요한 건 새로운 영웅 한 명을 빨리 찍는 일이 아니라 시장 기대가 너무 앞서간 종목과 아직 실적으로 검증되고 있는 종목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만 투명하게 잡아보겠습니다. 첫째, 왜 AI, 에이전트가 반도체 수요를 여러 방향으로 넓히고 있는지. 둘째, 그 변화가 실제 숫자로 어디서 잡히는지. 셋째, 그 숫자를 가지고 투자자가 어떻게 걸러야 하는지입니다. 먼저 구조부터 좀 풀어보죠. 많은 분들이 아직도 AI 반도체를 한 줄로 이해합니다. AI가 커진다. 그러면 GPU가 오른다. GPU 다음에는 CPU가 오른다. 그 다음에는 메모리가 오른다. 마치 주도주가 차례대로 바통을 넘겨받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I 에이전트라는 건 한 번 크게 학습하고 끝나는 서비스가 아니거든요. 사용자의 요청을 받아서 나누고 필요한 도구를 호출하고 결과를 확인하고 다시 수정해서 답을 내놓는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가장 센 칩 하나가 아니라 어떤 작업을 어떤 비용 구조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처리하느냐가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큰 변화예요. 학습할 때 필요한 반도체와 실제 서비스 운영, 단계에서 필요한 반도체가 완전히 같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CPU 얘기가 나오면 GPU 시대 끝났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너무 빠른 결론입니다. 반대로 GPU가 여전히 중요하니까 CPU 쪽 변화는 이미 없다. 이것도 과한 해석이고요. 둘 다 필요한데 역할이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기업 행동도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메타가 에이전트형 AI 워크로드를 AWS의 그라비턴 5 CPU에서 부동하기 위한 단연 계약을 맺었다는 내용이 공개됐죠. 이건 그냥 흘려볼 뉴스가 아닙니다. AI 수요가 커진다는 말이 꼭 최고 가속기 하나로만 몰린다는 뜻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CPU 대 GPU의 승부처럼 보는 시선은 종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건 왕저 교체가 아니라 역할 재배치에 더 가깝습니다. 여기에 숫자도 붙습니다. 같은 2026년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이 1조 3천억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봤고요. 스탠드리 쪽에서는 에이전트형 AI가 데이터 센터 CPU 수요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수요를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나는 산업 전체 파이가 커진다는 얘기고 다른 하나는 그 파이가 GPU 밖으로도 번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질문은 딱 하나로 정리됩니다. 좋아. 시장은 넓어지는 것 같다. 그런데 그 넓어지는 수요를 누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바꾸고 있느냐? 저는 이런 구간에서는 스토리보다 숫자가 먼저 움직이는 회사를 더 중요하게 봐요. 왜냐하면 시장이 아무리 화려한 이야기를 해도 손익계산서 앞에서는 결국 정리가 되거든요. 먼저 파운드리 쪽. TSMC가 2026년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58.3% 증가했다고 발표했고 연간 전망도 상향했습니다. 원드리는 기술력, 하나만으로 돈 버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수율도 맞아야 하고 가동률도 받쳐줘야 하고 고객 구성이 좋아야 합니다. 이런 숫자가 나왔다는 건 실제 생산 현장과 고객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메모리 쪽 마이크론은 2026 회계연도 2분기 매출 239억 달러 비일반 회계 기준 주당 순익 12, 20달러를 제시했고 HBM과 메모리 공급이 타이트하다고 밝혔습니다. AI 인프라가 커질수록 고성능 메모리의 중요성은 같이 올라갑니다. 다만 메모리는 역사적으로 공급 반응이 빠른 업종이기도 해요. 수요가 좋다는 것과 그 수요가 얼마나 오래 가격과 마진으로 유지되느냐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커스텀 칩과 네트워크 쪽 브로드컴은 2026 회계연도 1분기 AI 관련 매출이 8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6% 증가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회사 실적이 좋아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초대형 고객들이 범용 칩만 사는 구조에서 벗어나 자기 서비스 구조에 맞는 설계를 병행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CPU 쪽 인텔은 2026년 1분기 데이터 센터와 AI
매출이 51억 달러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시장은 인텔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많죠. 그 질문 자체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와 별개로 데이터 센터 영역에서 CPU 수요가 실제로 살아있다는 사실은 체크해야 하거든요. 자, 여기까지 보면 여러 층에서 동시에 매출이 생기는 구조라는 건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산업이 넓어진다와 지금 당장 주식을 사도 된다. 이 둘은 전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솔직히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세요. 산업이 좋다는데 왜 주가가 안 가지? 숫자가 나왔는데 왜 반응이 약하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은 늘 한 발 앞서 기대를 반영해 버리거든요. 같은 비가 내려도 저수지가 넓은 곳은 물을 안정적으로 담지만 제방이 약한 곳은 먼저 넘치잖아요. 지금 반도체 시장도 비슷합니다. 산업으로 들어오는 돈은 많아졌는데 그 돈을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붙잡을 수 있느냐는 기업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 비유는 여기서만 쓰겠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보다 구조예요. 매출이 늘어도 설비 투자 부담이 너무 크면 주주 가치로 남는 몫은 줄 수 있고, 고객이 몇 곳에 몰려 있으면 협상력이 약할 수 있고, 제품이 좋아도 이미 주가가 몇 분 앞을 선 반영했다면 기대만큼 수익률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핵심입니다. 같은 숫자를 보더라도 투자자가 어떻게 걸러야 하느냐? 저는 실적을 볼 때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첫째는 수요의 종류입니다. 회사가 말하는 AI, 수요가 학습 중심인지, 출론 중심인지, 일회성 증설인지, 반복성, 매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는 돈이 남는 구조예요. 매출이 늘어도 원가와 감가상각과 연구개발비가 같이 급증하면 주당 가치로 연결되는 속도는 느릴 수 있거든요. 셋째는 고객 집중도입니다. 토수 초대형, 고객이 매출을 끌어주는 구조는 초반엔 강력하지만 고객이 지출 속도를 조절하면 변동성도 같이 커집니다. 넷째는 밸류에이션입니다. 좋은 사업도 너무 비싸게 사면 수익률은 생각보다 약할 수 있어요. 이 네 가지 중 마지막을 빼버리면 분석은 산업 보고서가 되는데 투자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본 숫자들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걸러볼게요. 여기서부터가 제 뷰입니다. TSMC, 저는 지금 매중에서 검증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봅니다. 이익 증가율 58%의 연간 전망 상향까지 숫자가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고객도 애플, 엔비디아, AMD, 퀄컴까지 넓게 깔려 있으니까 특정 한 곳에 매출이 쏠려 있지 않죠.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이미 프리미엄이 상당히 반영돼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추가 상승을 기대하려면 다음 분기에도 전망이 유지되거나 올라가야 해요. 그러니까 TSMC는 사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 어느 가격에서 사느냐가 더 중요한 종목입니다. 마이크론 숫자 자체는 강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분기 더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메모리 업종은 좋을 때 숫자가 정말 화려하게 나오거든요. 문제는 그 좋은 숫자가 조세 분기 뒤에도 유지되느냐입니다. HBM 공급이 타이트하다는 건 지금은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예요. 그런데 메모리는 역사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는 속도가 빠른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을 보신다면 이번 분기 숫자에 감탄하는 것보다 다음 분기 가이던스에서 마진이 유지되는지를 더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브로드컴 AI 매출 106% 증가. 이건 인상적이죠. 근데 솔직히 한 가지 꺼림칙한 게 있어요. 고객 집중도입니다. 브로드컴의 커스텀 칩 매출은 구글, 메타 같은 초대형 고객 몇 곳에 크게 의존하고 있거든요. 고객들이 계속 투자를 늘리면 브로드컴 숫자도 계속 좋겠지만이 고객들이 한 분기라도 지출 속도를 조절하면 주가 변동성이 꽤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은 숫자가 좋을 때 오히려 더 냉정하게 봐야 하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텔 여기가 제일 판단이 어렵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 22% 증가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구조적 회복인지 일시적 반등인지 아직 한 분기 숫자만으로는 확신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인텔은 지금 매수 대상이라기보다 관찰 대상으로 두겠습니다. 다음 한두 분기에서 데이터 센터 매출 증가가 이어지고 동시에 마진 개선이 같이 확인되면 그때 다시 진지하게 보는 게 맞다고 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지금 내 곳 중에서 실적 검증이 가장 앞서 있는 건 TSMC라고 보고요. 마이크론과 브로드컴은 숫자는 강하지만 각각 사이클 리스크와 고객 집중, 리스크를 한 겹 더 따져야 한다고 보고요. 인텔은 아직 지켜보는 단계라고 봅니다. 물론 이건 저의 판단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다르게 느끼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제 결론을 따라가시는 게 아니라 이런 기준으로 직접 걸러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반도체는 업황주이면서 동시에 금리 민감주이기도 하잖아요. 아무리 산업 방향이 맞아도 장기 금리가 빠르게 오르거나 물가 지표가 시장기들을 흔들면 밸류에이션이 먼저 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를 볼 때 기업 실적만 보지 않고 매크로 일정도 같이 봅니다. 같은 실적을 받아도 금리 환경이 우호적이면 주가가 더 강하게 반응하고 반대로 금리 부담이 커지면 좋은 숫자도 주가에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할 수 있거든요. 업황 판단은 맞았는데 수익률이 기대보다 낮았던 경험 있으신 분들 그 사이에 이런 변수가 끼어 있었던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을 잡을 때 질문을 좀 바꿔 보시면 좋겠어요. 이 기업이 AI 시대의 승자인가? 이 질문부터 하지 마시고요. 이 기업이 현재 가격에서 실적 기준으로 방어력이 있는가? 이걸 먼저 물으셔야 합니다. 기대가 꺾여도 버틸 수 있는지, 한 분기 실망이 나와도 가설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지, 고객 지출이 늦어져도 현금 흐름이 흔들리지 않는지, 이 기준을 통과한 기업은 상승장에서 수익을 주고 변동장이 와도 다시 볼 이유가 남습니다. 확신이 들어도 한 번에 결론을 내리기보다 확인의 순서를 나누는 편이 좋아요. 첫 번째 확인은 수요, 실제 주문과 고객 발언이 있는가? 두 번째 확인은 손익, 매출이 아니라 마진과 현금 흐름이 개선되는가? 세 번째 확인은 가격 시장이 이미 그 변화를 얼마나 반영했는가? 이 세 단계가 다 맞을 때까지 기다리는 태도가 놓치는 것보다 잘못 사는 비용이 더 큰 지금 같은 도관에서는 의외로 큰 힘이 됩니다.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AI 에이전트 시대에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다음 주도주가 누구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시장은 실제로 넓어지고 있고 그 조짐은 숫자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 결론은 거기서 한 번 더 걸러야 합니다. 기대가 실적보다 앞서 있는지, 수혜가 반복적인 지성인지, 지금 가격이 그 기대를 얼마나 반영했는지까지 봐야 해요. 저는 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산업 자체는 계속 흥미롭게 볼 가치가 있어요. 다만 낙관의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무조건 강하게 보는 낙관이 아니라 확인된 숫자 위에서만 강해지는 낙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한 줄 결론은 이겁니다. AI 에이전트는 반도체 산업의 기회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는 그 확장성 자체보다 누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숫자로 증명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그게 지금처럼 뜨거운 시장에서 수익을 지키는 더 현실적이고 더 보수적이고 결국 더 오래가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수적이라는 말 절대 소극적이라고 보지 마세요.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실력이고 숫자가 확인될 때까지 결론을 늦추는 것도 전략입니다. 마지막에 남는 건 뉴스가 아니라 실적이고 분위기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고 기대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쿠서 워버핏이었습니다.